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 허무함과 불안감, 가진 것 하나 없는 내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함께해준 아내에 대한 애틋함, 태어나 보니 내가 아빠인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들 노후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투자를 시작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강하게 지탱해준 것은 어쩌면 당신의 가슴 속에도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를 이런 마음들이었다. 매일 정신없이 회사를 다니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은 물론 모든 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나만 빼고 모두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절망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생각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평범한 직장인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해 70억 이상의 자산을 쌓은 너나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자는 월급쟁이 투자자로 시작해서 70억 이상의 자산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는데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은퇴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번 돈을 잃지 않고 잘 지키며 불려나갈 수 있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어떻게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책으로 오늘의 정신개조 시작합니다. 정확히 기억난다. 내가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해 여름, 나보다 9년 먼저 입사했던 선배가 다급한 목소리로 내게 부탁했다. 그는 인사부 직원을 피하고 있었다. 본인의 차례라고 직감한 것이다. 당시 내가 다니던 회사는 동종업계 내 1등 회사였다. 입사 9년 차였던 나도 남들처럼 열심히 살았다.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그것도 모자라 일요일도 어김없이 자리를 지켰다. 내가 속한 부서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통째로 사라지게 되면서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순식간에 미아 같은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입사 20년 차에 가까워진 선배들은 당장 내쳐질까 전전긍긍했고 그 시기 인사부 직원들은 서류철을 들고 다녔다. 사람들은 인사부 직원을 추노꾼이라고 불렀다. 선배는 결국 부서가 공중분해되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쌍둥이들의 아버지였다. 선배는 떠났지만 회사는 멀쩡하게 돌아갔다.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날이 가뭄에 콩나듯 했던 어느 날 모처럼 일찍 회사를 나왔다. 맞벌이로 일하던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약속 시간까지 밖에서 기다리긴 날이 너무 더워 회사 근처 광화문 대형 서점에 들어갔다. 서점에 들어가자마자 자극적인 제목의 빨간 책이 눈에 들어왔다. 당시 유명한 재테크 분야 베스트셀러였지만 나는 재테크란 자신의 능력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나 기웃거리며 시도하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그냥 지나쳤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서 함께 저녁 먹기 힘들겠다는 연락이 왔다. 집으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다시 한번 그 재테크 책이 눈에 들어왔다. 무의식적으로 책을 집어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지난 것 같지도 않은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서점 문을 닫는 시간까지 책을 놓지 못한 것이다. 몇 페이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끝까지 읽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책을 사고 싶지는 않았다. 그 재테크서를 산다는 것이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던 내게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차창 밖에 불을 환하게 밝힌 수많은 사무실 전경이 펼쳐졌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추노꾼을 피해 다니는 선배들이 내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딱 지금의 내 연차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뇌리를 스쳤다.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덧 회사만 믿고 있기엔 미래가 불안한 시기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런 생각보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이처럼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는 현실이었다. 다음날 점심시간 나는 단숨에 서점으로 달려가 어제 보았던 책을 집어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책을 끝까지 읽고 또 읽었다. 반신반의하며 책을 펼쳤던 나였지만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땐 이 책의 저자를 반드시 만나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를 마침내 만났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 받아들이기 쉽진 않았지만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했고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만 달성하면 내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갔다. 그 실행의 결과가 어땠을까? 가진 돈이라곤 통장 속 5천만 원이 전부였던 나는 이제 순자산 20억을 보유하게 되었다. 불과 3년 만에. 그것도 직장을 다니면서 이뤄낸 성과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이 변했다.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나의 무지를 깨부셨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로 표현되는 돈 그릇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며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자극적인 즐길거리로 불안감을 뒤로 밀어버리던 이전의 무책임한 삶에서 탈출했다. 당신은 당신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그려지는가? 당신은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당도할 때 차분하게 앉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본 적이 있는가? Yes 혹은 노라는 대답조차 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절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당신의 나처럼 목표 없이 표류하고 있을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찾은 해결책을 소개하고 싶다. 만약 당신이 나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돈을 벌고 굴려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대로 살면 나와 내 가족에게 경제적 위협이 닥칠 수도 있기에 투자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셀프다. 경험해본 결과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이러한 로드맵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3년 동안 실천한 결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아졌다. 피해야 할 것은 노후 준비와 투자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 대신 불평만 늘어놓는 태도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뽑은 정치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잘 이끌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을 것인가? 당신 옆자리에 앉은 김 차장이나 이 과장, 박 대리가 집을 사고 주식으로 돈을 벌면 불로소득이며 불공평하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난만 할 것인가? 노동이 아닌 방법으로 거둔 소득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도대체 당신은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가?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눈에 가장 먼저 빛이 들어오듯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덮어놓고 문제점만 비난하는 사람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배워가며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 공산주의 국가에 속한 국민이나 과거 봉건주의 사회 속 농노는 결코 꿈꾸지 못할 꿈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꿈꿀 수 있다. 자본주의는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꿈꿀 가능성을 주고 이뤄낼 기회도 제공한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그것이 특별한 누구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신혼집을 구하던 나를 생각해보라. 투자를 하기 전엔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우리 직장인은 결국 시간과 돈을 교환하고 있다. 여기엔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어쩌다 시간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순간부터 교환할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시간이 곧 돈인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소득을 얻지 못한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돈벌이의 가장 큰 맹점은 내 시간을 들여야만 돈이 생기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평일에도 야근을 불사하기에 주말에는 몸과 마음이 지쳐 쉬거나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바쁘다. 어지간한 의지로는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 다른 소득을 얻을 만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떤가? 오히려 노동자보다 돈은 더 많이 벌면서 시간 역시 많다. 돈을 버는데 나의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남는 시간을 더욱더 생산적인 일에 쏟아부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시간을 투입해 돈 버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시간과 무관하게 돈 버는 사람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동하는 게 어려운 것일까? 우선 그 이동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패의 가치에 대해 인색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이라 한 번의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만연하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한 번의 실패에 대해 개인이 져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
돈을 쓰는 방식은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돈을 쓰느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예 비용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에 돈을 쓰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생산성에 있어 그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것이기에 생산자산, 사용함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소비적이기에 소비자산으로 정의한다. 퇴근 후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에 나의 시간을 직접 투입해야 하며 파격적인 규모의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지금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 결국 직장인으로서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사실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산을 쌓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이를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막상 투자를 시작하고 나니 투자란 것이 무엇보다 끈기가 필요한 장기전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다. 나는 일단 생산자산 구입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자 지출을 통제했다. 시간이 흘러 필요한 금액이 모이면 생산자산을 하나 둘 사들였다. 여러 종류의 생산자산 중 내가 선택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3년간 사들인 부동산 덕분에 과거라면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소득을 얻었다. 달라진 것이라곤 돈을 쓰는 대상을 바꾼 것뿐이다. 투자를 하기 전에는 소비자산을 사는데 대부분 돈을 쓰거나 남는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돈을 생산자산과 교환하고 있다. 시간을 투자해 소득을 만들고 그중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아서 자본화한 후 그 자본으로 생산자산을 사는 데 쓰는 것,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를 깨닫고 투자라는 수단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나도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는 우리 부부처럼 맞벌이하면서 몇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집값은 계속 꾸준히 올라갔다. 이렇게 고민하는 건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중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더 노력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면 되지만 내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의 일이라면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만 높여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인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인지가 변화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변한다는 건 이처럼 어려운 일이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다. 당신의 1년 전을 돌아보라. 당신이 그때에 비해 달라진 게 없다면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새롭게 알게 된 여러 가지를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며 자본주의에 대해, 부동산 투자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이를 실행에 옮겨라. 투자를 처음 시작하던 당시 나와 함께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서 공부했던 수많은 사람 중 상당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과 나의 차이가 지식이나 재능에서 비롯된 것 같지는 않다. 그들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대부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흐르자 변화는 그런 나에게 찾아왔다. 이유는 단 하나다. 나는 행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불확실함에 두렵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를 아는가? 최정상급 경영 대가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성공 비결을 배워 책까지 집필한 그였지만 그는 결국 파산했다. 왜 파산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책에 쓴 내용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부동산 관련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와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전반에 대해 다룬 책을 먼저 읽길 추천한다. 부동산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 수많은 자산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다. 책을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서서히 부동산 관련 기사나 글이 쉽게 이해가 되고 책을 통해서 하는 간접 경험도 꽤 익숙해지는 시기가 온다. 이때 해야 할 것은 독서실이 아닌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사람 중에는 강의, 그 중에도 유료 강의에 쓰는 돈을 유독 아까워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강의료는 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많은 책을 읽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투자하려면 두려움이 앞서게 마련이다. 나는 강의나 모임이라는 창구를 통해 실제 부동산 투자로 성과를 거둔 사람과 나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 도움을 받았다. 어린 시절 무언가 배울 때를 떠올려보자.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가면 대개 체육대학 태권도학과를 졸업한 검은띠의 사범을 만나게 된다. 그에게 그동안 독학으로 연마한 발차기나 지르기를 보여준다면 그는 나의 주먹 방향이나 뻗는 발의 높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려 바로잡아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투자 멘토들에게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다만 확실한 건 책을 통해서든 강의를 통해서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이라는 것이다. 독서로 지식을 쌓고 강의를 들으며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은 뒤 지식 습득을 넘어 방향 설정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꾸준한 반복만 남았다. 투자의 감을 잡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다이어트를 한두 달 하기도 어려운데 6개월 이상 무언가 지속한다는 게 어디 쉽겠는가. 그런데 바로 이 꾸준함 때문에 투자의 결과가 달라진다. 어떻게 하면 꾸준함이라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까? 나는 본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너무나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고 어느덧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친구들도 생각났다. 투자 동료들은 때론 내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도 했고 힘들 땐 위로자가 되기도 했으며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 후배들이 늘어나자 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당신의 주변에 비슷한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두라. 태권도를 배울 때는 아무도 없는 도장에서 혼자 기압을 넣으며 발차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친구와 함께 도장이 떠나갈 듯 기압을 지르면서 발차기 하는 게 훨씬 즐겁지 않겠는가. 같은 곳을 보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료가 된다. 장거리를 여행하는 철새는 혼자 나는 법이 없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 허무함과 불안감. 가진 것 하나 없는 내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함께 해준 아내에 대한 애틋함. 태어나 보니 내가 아빠인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들 노후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투자를 시작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강하게 지탱해 준 것은 어쩌면 당신의 가슴 속에도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를 이런 마음들이었다. 투자를 하지 않고 그저 회사와 집을 왕복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꿈도 못 꿀 만큼의 돈을 벌었다. 돈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여유가 생겼다. 무언가를 접하고 받아들이며 생각하는 모든 과정에서 조급함이 줄었다. 경제적 여유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투자를 통해 얻은 게 그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는 것에 가장 기쁨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마땅히 좋아하는 것이 없으며 그래서 열정을 쏟을 대상이 없다고 말한다. 분명한 건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호기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난 좋아하는 게 없어라고 말하는 이들은 필요한 것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좋아하게 된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좋아하는 것을 찾기 이전에 필요한 것을 좋아하는 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매진해 보라고 말이다. 그것이 꼭 부동산 투자가 아니어도 된다. 사업이어도 좋고 주식이어도 괜찮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당신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